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4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2월 23일이고 음력으로 2018년 11월 17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갑자월, 기축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 기축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기토일간이 수왕절인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 엄동설월이라 했죠. 엄동설한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가장 왕성한 시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자월도 그렇지만 원래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동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온이 몹시 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얼게 되죠. 따라서 동절인 이 해자 축월에는 만물이 얼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화라고 하는 거예요. 화. 화에는 병화, 정화가 있겠지만 물론 조후할 때는 병화가 좋다고 했어요. 물론 병화에 비해서 조후의 공력은 정화가 병화에 비해서는 떨어지겠죠. 그래도 병화가 없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있어 주는 것이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바깥에 캠핑을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동설한 해자축월에 지금 우리나라 올해 자월이 굉장히 좀 따뜻하죠. 물론 다음 주부터 춥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하 2, 30도 내려가는 데서 야외에 캠핑을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사주 원국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난방 장치 예를 들어서 이글루 텐트라든가 그 텐트 안에 또 작은 텐트를 또 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 전기라든가 아니면 기름 난로 같은 걸 떼어서 안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뭐냐면 사주 원국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없으면 그냥 그런 장비 없이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정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다못해 라이터라든가 성냥이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캠핑 나갔을 때 추우면 어떻게 돼요? 마른 나뭇가지라도 갖다가 불을 피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자질은 갖추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정화마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캠핑을 갔는데 아무 장비도 없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라든가 성냥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캠핑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죠, 얼어 죽죠. 그래서 해자축월에 어떤 일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간목이 됐건 을목이 됐건 어떤 식관이라도 해자축월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병화도 없고 정화도 없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뭐냐면 무용지인이 된다 그랬어요. 무용지인. 무용지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쓸데없는 사람이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자, 겨울에도 온기가 있어야 하다못해 밖에 나갔을 때 오리털 파카라도 입고 있어야 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죠. 쉬운 말로 밖에 나가서 노가다 판에서 노가다를 뛰더라도 노가다 판 겨울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불부터 피죠. 불부터. 사람이 몸이 춥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자칫 무거운 거를 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갑작스럽게 한다면 몸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주 원국에 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겨울철에 나가가지고 땅 파면 어떻게 돼요? 땅이 얼어가지고 파지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는다고 해서 그것이 발화가 돼가지고 어떤 곡식을 맺을 수도 없겠죠. 그 다음에 화가 없게 되면 일단 나가서 일하기가 싫을 거예요. 당장 내가 몸이 추운데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불씨라도 하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불씨가 있는 사람은 운이라고 하는 것이 동남 목화향으로 갔을 때 그 불씨가 인출이 돼서 이거 인출이라고 하죠. 인출.
숨어져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돼서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국 자체에 불씨가 없다라고 하면 동남 목화 운이 온다 하더라도 그냥 따뜻할 뿐이에요. 그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뭘 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그냥 주변이 따뜻한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불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나한테 아직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운을 써먹을 수 있는 잠재력이라든가 어떤 능력을 그래도 내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데, 만약에 화 자체가 전무하다라면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온다 하더라도 그 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자축을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물론 병화면 좋겠지만, 병화가 아니더라도 뭐 정화라도, 지지에 뭐 오화라든가 이럴 때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그래도 정화도 어느 정도 공력과 세력은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점, 이건 뭐 해자축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해자축월에는 어느 식간이 됐건 반드시 화가 사주 원국 중에 불씨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오늘의 명식, 자, 요거를 격국의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자, 기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토는 음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자수는 원래는 약이지만 자중 개수가 음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음토가 음수를 봤으니까 이거는 음대 음이 되니까 수라고 하는 것 재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편제격이 됩니다. 자, 원래 격이라고 하는 것 원령을 놓고 보고요. 원령에 있는 지장간이 천간으로 투출한 것을 격으로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원령에 있는 것이 지장간이 투출하지 않게 되면 그냥 월지 자체를 격으로 놓고 보게 되죠. 그래서 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개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한적인 편제격이 되겠죠. 편제격.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자, 자중에 있는 개수가 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격이 뭐 굉장히 좋다라고 놓고 볼 수 있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격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론적인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뭐 자중의 개수가 시간에 투출했기 때문에 격이 뭐 일단 커지고, 그 다음에 성격됐다, 아주 좋은 사주다, 뭐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건 단순한 이론적인 것으로 놓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 보자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엄동설 아닌 자월에 태어나서 자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기온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엄청나게 하강한다 그랬습니다. 자, 원래 겨울이 그냥 예상 영하 10도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수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영하 20도, 30도 이하로 뚝뚝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런 단순한 명리학적 이론에서 자중 개수가 시간에 투출돼서 편집격이 성격이 됐다라고 이렇게 놓고 봐서 좋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개수가 투출됐으니까 이것이 뭐예요? 사주 국세를 더 한습하게 만드는 거죠. 한습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성격 돼서 좋은 게 아니라 개수가 투출돼서 오히려 병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개유가 아니라 임신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임신시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물론 자중에 임수가 투출한 건 한 걸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자에는 지장간 임계가 있죠. 그래서 임계가 있긴 한데 여기는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봉기만 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임수가 투출했다고 해서 뭐 이거를 정제격으로 보지 않죠. 월지 자체를 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의 장생이고요. 이 임수라고 하는 것 월지인 자의 제왕을 깔고 양의를 깔고 투출한 거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기온만 하강하는 차원이 아니라 물이 범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임수가 투출했을 때 제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기토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사수 동류 된다 그랬어요. 사수 동류가 된다. 이 기토라고 하는 것 습리라고 합니다. 습리라고 하는 것 진흙과 같은 거예요. 진흙 있죠? 물과 흙이 범벅이 돼 있는, 그래서 그냥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뿌리 내리기는 좋죠. 마른 땅은 아니니까. 그래서 습리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물이 범람해서 물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진흙도 아니고 그냥 흙탕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이 쓸려가는 대로 같이 이렇게 떠내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수가 투출됐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수가 투출됐건 동절, 해자, 추걸에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 이건 과히 좋은 징조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물론 이거 기토뿐만이 아니고 병화정화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자월에 임계수 투출하는 것은 반드시 무토로서 제해 주어야 임계수의 폐해로부터 구제가 될 수 있겠죠.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름지기 기토라고 하는 것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화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일단 무토로 제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로서 다시 토를 생조해 줘야 되고요. 다음으로 일간 기토 조후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자월의 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보는 것이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나를 생주해 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고요.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와 같은 것이고요. 의식주, 내가 사는 집, 내가 입는 옷, 내가 먹는 음식, 나를 정신적으로 키워주는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 나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인 화는 해자월의 조후, 그죠? 즉 해동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인성이 있게 되면 생주도 해주고 조우도 해줘서 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생주의 개념이 우선이냐, 조우의 개념이 우선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조우의 개념이 좀 더 우선한다라고 놓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생조가 더 우선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비견이나 겁재로서 방신을 해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근데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임계수가 투출하지 않는 한 무토는 그렇게 용도가 없고요. 그죠? 오히려 화가 있어서 기토를 생주해주고 조우해주는 것이 월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생조보다는 겨울이기 때문에 조우의 개념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또 명시를 보게 되면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기토라고 하는 것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지에 해당이 되죠. 자, 태지라고 하는 것 절지, 태지, 절태지 다 이거 약하다 그랬어요. 약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는 자월의 제왕지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수는 어떻게 돼요? 왕하죠.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일간 기토는 약하고 수는 기본적으로 왕하다. 이거 어떻게 되죠? 제다신 약한 명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격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제격이 되는데 그냥 십전격인 편제격으로서 머물지 마시고요. 편제격이라고 십전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일간과 원령을 놓고 그냥 대조해서 놓고 봤을 때 이게 편제격이냐 무슨 격이냐 이거는 좀 단순한 거고, 그 다음에 사주 전반적인 국세를 놓고 봤을 때 그 편제격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둘만 놓고 봤을 때 제다 신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다 신약 핵심은 제다에 있는 것도 핵심이지만 중요한 건 신약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약하기 때문에 왕제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있어서 생주하거나 아니면 비견겁제가 있어서 방신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이건 축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축일주가 되죠. 기축일주는 천간드토, 지지드토죠. 이거 명령어로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말 뭐냐면 이 간자는 천간할 때 간자죠. 천간. 그 다음에 여는 더블여자, 지는 지지할 때 지자죠. 자, 이게 이거
지지할 때 요 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천간이 지지와 더불어 같다. 뭐냐면 천간이 토면 지지도 토, 천간이 금이면 지지도 금. 그럼 오늘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간여지동인 거 한번 찾아볼까요? 간여지동 한번 불러보세요. 갑인, 을묘, 병호, 정사. 그 다음에 토는 뭐가 있어요? 무술, 무진, 그죠? 그 다음에 기토는 기축, 그 다음에 기미가 간여지동이죠. 그 다음 경은 경신, 신유가 간여지동일 거고요. 수는 임자, 개해가 다 간여지동이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것이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천간 글자와 지지 글자가 오행이 같죠. 갑이는 둘 다 목에 해당이 되고 을묘도 목, 병호는 둘 다 화해죠. 그 다음에 정사 위아래로 화해에 해당이 되고 무술 위아래로 토입니다. 무진도 위아래로 토고요. 기축, 김이 다 위아래로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됩니다. 경신, 신유, 천간지지가 다 금으로 같고요. 임자, 개해, 천간지지가 다 수로서 같습니다. 이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뭐 간여지동하게 되면 난어회로라고 했어요. 난어회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죠. 함께 늙는 것이 어렵다. 함께 늙는 것이 어렵다. 그죠? 함께 늙는 것이 어렵다. 그죠? 뭐예요? 이거 부부 해로하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간여지동 할 때 사주를 볼 때 간여지동만 보고 아이고 뭐 결혼해봤자 뭐 나눠 해로라고 해서 부부 해로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것 뭐예요? 그야말로 사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모두 다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다 놓고 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대운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일주만 놓고 일주가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고 이렇게 부부 해로하기 힘들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사주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해독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 글자 한두 자 연지끼리 놓고 봐서 뭐 무슨 띠는 뭐 안 좋고요 뭐 합이 많으니까 좋고요 이런 식으로 궁합 보는 것은 약간은 디테일적인 차원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무조건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난어해로 부부해로 하기 힘들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개념 요거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축, 축이라고 하는 것 월지에 있는 자를 보게 되면 자축 합하게 되죠. 자축 합 그죠? 근데 우리 다 지축합 배웠죠. 자축 합은 뭐가 될까요? 물론 자축합 토죠. 근데 이게 자축합 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자축합은 원래 육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거 당연히 토가 맞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을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을해시가 되면 이거는 해자축이 되죠. 이거는 완전히 해자축 북방수를 다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로 수국을 이룬 걸로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자축합토로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축시라든가 진시, 미시, 술시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자, 요 생시가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하나만 써볼게요. 무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월지 하나 빼고는 다 무술, 기축, 무진이 되죠. 이건 다 토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아무리 원령이 자월 수왕절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자축이 합해서 이건 토로 놓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무진이 됐을 때 진과 자는 자진 반합 안 하나요? 자 자수하고 진하고 합하기 전에 자수는 축하고 먼저 합해요. 그러면 자축하고 먼저 합해서 토가 됐는데 다시 진이 자하고도 합해서 수가 되진 않겠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자축합 토가 돼서 토가 왕한 사주가 됩니다.
토가 왕한 사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 제다 신약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지 빼고는 다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강한 사주예요. 신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격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간목으로서 왕토를 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근데 이것도 자세히 봐야 할 거는 갑기가 합하면 갑기 합토가 되잖아요. 그죠? 갑기 합토가 되고 요거 자축 합토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갑기 합화토 격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원래 합화격이라고 하는 거 진을 보게 되면 진화가 된다 그랬어요. 진화. 진짜 화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시는 술사라든가 학자분들께서 이거를 갑기 합화토 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건 저의 관점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거는 저는 갑기 합화토 격으로 보지 않고요. 이건 아무리 월지인 자수와 일진 축이 합해서 합화토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큰 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40%에서 50%까지 어떤 왕세와 한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축합한다 하더라도 원령으로서의 위세라든가 이런 거는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말에 썩어도 준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호랑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늙어도 사냥을 해서 먹고 살라고 하지 풀 뜯어 먹고 연명하진 않잖아요. 원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합화도 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내격으로 봐서 이거는 그냥 간목으로 용신을 쓰고 재성으로서 간목을 생해주는 그러한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 개념이니까 이거 강의를 들으시는 분을 한번 이런 사주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었을 때 어차피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뭐 심미가 됐던 뭐 전문적인 어떤 카운슬링 아니면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아마도 또 2년이 닿는다면 이런 사주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내격으로 보고요. 흠이 있다라고 하면 수라고 하는 거는 원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토가 왕하면 어떻게 돼요? 토다목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해서 이거는 오히려 토가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술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무진을 갖다 놓고 나서 제가 뭐 사주의 전반적인 것은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뭐 무술 원래는 약한데 그죠?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면 약한데 축이 있어 간여지동이 되고 연주에도 무술토가 있기 때문에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요 정도만 되더라도 이거는 토가 왕한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을 용신으로 써서 토를 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용신으로 되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수로서 간목을 생조해주는 그런 국세를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이 3주만 놓고 보더라도. 자, 근데 기토가 간목하고 이렇게 타합 할라 그러죠. 기토가 간목을 보면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간목이 기토를 보면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아이고 내 남편, 아이고 내 이쁜 각시 서로 보면 불꽃이 튑니다. 서로 연민의 정을 톡톡 보내면서 합하려고 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진시가 되더라도 이거는 합화토로 저는 보지 않고요. 내격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각기 합해서 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자, 생시도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을축시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을축시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좀 지울게요.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가 보이시죠? 자, 간목은 정관이고요. 을목은 뭐예요? 칠살 편관이죠. 그러면 관살혼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 정관과 칠살이 서로 혼잡되어
않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명서에도 그렇고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관사론잡이 되면 사주가 굉장히 탁해진다라고 하는 개념 아시죠? 그래서 관사론잡이 되면 뭐 정관을 하나 없애든가 아니면 을목을 하나 없애든가 이렇게 해야 사주가 탁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관사론잡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를 안 없애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병이 있게 되면 병화가 하나를 이렇게 통관을 시켜주게 되죠. 뭐 이런 것도 관사론잡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고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도 놓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견해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제가 색다른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기토가 원래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나게 되면 약해요. 근데 기축 간요지동에 시지의 축도 같이 있어요. 시지의 축. 그다음에 연주에도 무술토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토라고 하는 게 이게 신약한 것이 신약이 변하여 신강으로 됐죠. 그러면 능히 관성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관성이라고 하는 것 놓고 보면 을목이라든가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긴 하는데 뭐예요?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자수 인성은 수생목에서 상생은 하지만 목이 통근은 상생은 하지만 통근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통근은 목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인목, 묘목, 진토, 미토, 해수가 있어야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이것도 자축이 합하게 되면 이것도 토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왕하고 일간,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일간은 왕하고 관살이 약하죠. 그러면 자, 관살원잡을 불론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살원잡을 불론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경금이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 이건 관살원잡을 논하지 않아요. 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4, 5월에 태어나도 관살혼잡을 좋아해요. 요거는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경금이 해자월에 관살혼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정화를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4, 5월에 태어나서 관살혼잡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임수와 개수를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때 태어나게 되면 관살혼잡을 불론하는 게 아니라 불론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혼잡됨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관살혼잡을 불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논하지 않는다. 이건 관살원잡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살충신경인 때 관살원잡을 논하지 않아요. 살충신경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다는 얘기죠. 이때는 뭐 정관은 좋은 것이고 뭐 칠살은 나쁜 것이다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제살태화왕에도 관살원잡 불론해요. 이거 어차피 일간 약해서 재도 감당할 수 없고 살도 감당할 수 없는데 뭐 정관이라고 이거 감당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신왕무의할 때 관살원잡을 불러내요. 신왕무의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일간이 왕에서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죠. 쉬운 말로 일간이 너무 왕한 겁니다. 이때는 일간이 너무 왕할 때는 뭐예요? 그냥 관성이 있어서 제어만 해주면 좋은 것이지 너는 칠살이니까 안 되고 너는 정관이니까 된다. 이럴 필요 없어요. 이때는 뭐 정관이 됐든 뭐가 됐든 써야죠. 우리 말에 이런 말도 있죠. 이제이라고 하는 말. 이거 뭐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잡는 제지한다라는 얘기죠. 조폭을 잡을 때는 물론 경찰이 가서 잡을 수도 있지만은 조폭끼리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네들끼리 박 터지게 싸우게 해놔놓고 애들 힘 떨어질 때 가서 그냥 힘 안 들이고 잡아올 수 있죠. 이게 이제인 거예요. 자, 일간이 너무 왕할 때는 칠살이라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 관사를 불론하고 써야 되는 것이지 관사론잡이니까 이 사주가 안 좋다 이렇게 놓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은 뭐 내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좀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 좀 왔다 갔다 한 것
있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해 안 되시는 곳은 동영상 강의의 좋은 점 뭐냐면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필기가 안 된 부분도 다시게 들으면서 메모를 해 놓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강의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냥 이렇게 시큰둥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하려고 하니까 많은 애청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구독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트 도장 같은 거 꽁꽁 눌러주시면 이 동영상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생시들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들어보니까 사주라고 하는 것 좀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어떤 원칙을 놓고 사주를 분석하다 보면 그 룰은 비슷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일간을 놓고 보고 일간 다음에 월지를 놓고 보고 일간과 월지에 대한 왕세 한습을 먼저 비교한 다음에 나머지 글자로서 중화를 이루면 되는데 대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연주, 월주, 일주까지는 딱 뭐 할 수가 있는데 시주는 이제 변하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 날짜로서 이제 보니까 12시 생시를 다 보니까 약간 복잡한데 나머지 사주들도 볼 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은 사주 보는 데 있어서 일단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오류가 이게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중구난방 뭐 연주 잠깐 봤다가 시주 잠깐 봤다가 그다음에 월간에 뭐 칠살이 있으니까 잠깐 보고 어이구 여기 백호대살 보이네 하면서 또 갑자기 또 신살 위주로 이렇게 싹 넘어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삼천포로 가는 겁니다. 자, 원칙을 세워서 사주를 보자고요. 원칙.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사주 보는 순서 원칙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